혹시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집에만 오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괜히 짜증이 나서 소리 지르게 되는 경험 저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왜 자꾸만 날카로운 말이 오가는 걸까요? 사춘기라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하고 넘기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제가 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집안의 불화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맑은 물이 탁해지듯 우리 집의 기운이 뒤집힐 때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집의 기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의 싸움은 이 기운이 뒤집힐 때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집안의 기운을 바로잡아 가족 간의 화목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풍수 상담을 할 때 불화가 잦은 가정에 꼭 세 가지를 여쭤봅니다. 첫째, 현관에 가족 사진이나 거울이 정면에 걸려 있진 않나요? 둘째, 거실에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거나 창가를 가리고 있진 않나요? 셋째, 침대 머리 방향이 방문을 향하고 있진 않나요? 이 세 가지는 바로 가족 간의 기운이 충돌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배치가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불화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세 가지가 불화의 복선일까요? 그리고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현관의 거울. 풍수에서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던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다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니 집안에 활력이 없고 왠지 모를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죠. 가족들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파의 배치. 소파는 거실의 중심이자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거나 창가를 막고 있으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등 뒤가 허전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가로막아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따로 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침대의 방향. 침실은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머리 방향이 방문을 향하고 있으면 잠을 자는 동안 불안정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무의식적인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숙면을 방해받으면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이는 다음날 사소한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주 사소하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죠. 가족 간의 불화가 잦다고 느껴질 때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 전에 이 작은 복선들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풍수지리 고전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금계옥함이라는 풍수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정지화라. 이 말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조화를 뜻합니다. 집의 공간에도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관은 동의 기운이, 거실은 화의 기운이, 침실은 정의 기운이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잘못된 배치는 이 조화를 깨뜨려서 집안의 기운이 뒤죽박죽되게 만듭니다. 물론 단순히 배치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기운이 순환하는 집에서는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저는 풍수와 현대 심리학, 환경학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배치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파가 문을 등지고 있으면 영역권을 빼앗긴 느낌이 들어 불안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에만 오면 서로 말도 안 섞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거실의 소파를 TV 쪽으로만 향하게 배치하고 다른 가구들로 창가를 다 막아두셨더군요. 제가 소파 위치를 바꾸고 창가를 정리해 환기를 시키라고 조언해드렸어요. 얼마 뒤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TV도 보고 이야기도 합니다. 집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단순히 풍수의 효과라기보다는 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의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하니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숨을 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현관의 거울과 가족 사진 위치 변경입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옆으로 옮기거나 치워주세요. 그리고 가족 사진은 현관문에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옆쪽 벽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목한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 거실 소파 배치 재조정입니다. 소파는 등 뒤에 벽이 있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창가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서 밝은 햇살이 집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밝은 기운은 가족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침대의 상금 원칙입니다. 침대 머리는 방문을 향하게 두지 마세요. 또 침대 바로 옆에는 콘센트나 전자제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아래에는 잡동사니를 두지 않도록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조언들이 사실은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화목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싸움은 이 기운이 뒤집힐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 집의 기운을 바로잡고 스스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